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Q&A 시간 때 좀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은 다양하게 저희가 여기 댓글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김정빈 대표님께서는 서울에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지금 스태프분들은 다 부산에 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가 만든 참 특이하고 좀 신기한 행사 진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 틈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줌이라는 또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이런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5시부터 바로 김정빈 대표님께서 특강 이어가겠고요. 나머지 40분 동안 특강이 이어가겠고 20분 동안은 질의응답이 있을 테니까요.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지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한국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사들을 제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를 안 켜주신 분들도 아마 인사하고 박수 쳐주셨고, 댓글창도, 네, 채팅창에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코리아 스타트업 특강의 슈퍼빈, 김정빈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 진하게 아주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슈퍼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폐기물 가치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관련 로보틱스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가치평가에 따른 사용자 보상 서비스 UX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재활용 관련 DX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대표님, 어떻게 제가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 김정민 대표님이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요. 음소거 풀어주시고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특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슈퍼빈의 대표이사 김정빈입니다. 오늘 이런 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명의 그런 선수로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시간 동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혹시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한 40분 정도 제가 강의를 예정을 받아서 스타트업이 세상을 재해석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기존의 세상에서 유지되고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재해석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어떤 시스템적인 회사들이나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관점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냥 그렇다라고 믿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냐에 따라 저희는 스타트업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슈퍼빈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빈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슈퍼빈이고요. 많은 분들이 SUPER이라는 영문 스펠링 때문에 슈퍼빈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나운서님이, 신수진 아나운서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슈퍼빈입니다. 슈퍼빈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 2달 전쯤에 저희가 200억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면서 제조업 기반으로 1000억 밸류를 넘는 성과를 좀 달성을 했고요. 슈퍼빈이 만드는 기업의 가치 과정을 좀 보면 배달의 민족이랑 비교했을 경우 저희들이 제조업 기반에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는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인공지능 때문이냐 또는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 어, 네, 네 그런 것 때문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 저희만의 어떤 성장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줌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슈퍼비는 기본적으로 로봇 공학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게 어디서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데 저만 들리는 건가요? 지금 호스트분으로 되어 있으신 분께서는 스피커를 그 음속으로 다 게스트분들을 다 음속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저는 음성으로 안 바꿔도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퍼비는 사실은 이제 로봇 공학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산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는 사실은 폐기물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 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고 그 인공지능의 결과값으로 폐기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디자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뛰어난 기술이나 또는 뛰어난 어떤 제품력 외에도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저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상품을 세상에다가 뭔가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소통과 설명 과정 중에 굉장히 파괴력이 큰 언어 중에 하나가 디자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감성으로 다가가서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고 디자인의 감성으로 다가가서 그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세상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소통의 방식을 갖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슈퍼빈에서는 좋은 디자인 팀을 함께 꾸려가면서 기술 개발의 영역과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의 영역을 저희 회사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빈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건 정말 뭘까요? 작은 회사, 창업된 회사 그런 의미도 있죠.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서를 저희들이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가 스타트업이지만 작은 회사를 창업해서 이 세상을 직면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무한 경쟁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 왔던 선배 기업들과도 경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주체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스타트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생명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 선배 기업들이 살았던 시대는 선형 경제라고 얘기하는, 즉 기획을 하거나 뭔가 분석을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상당 기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뭔가 사업 계획을 하거나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이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직선적 경제에서 비선형 경제로 바뀝니다. 즉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배 회사들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돼요. 만약에 예측이 가능한 시장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경제 구조였다면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있는 선배 회사들과의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비선형 경제, 즉 기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한 치 앞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여태까지 믿었던 균형점이나 시장의 성공 방정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무언가 변곡점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황을 많은 경영학자들이나 창업가들은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어떤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 스타트업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전통적인 저희 선배 기업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추진하거나 또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가거나 또는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제품 기반 혁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매출을 증폭시킬 것이냐,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고도화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비용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 또는 제품의 혁신을 계속해 갈 것이냐를 판단해서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대기업을 다녀보거나 또는 주변에서 기존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전략을 짜보거나 신규 사업을 구상했다면 이 네 가지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전략이 경우의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이제 달라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이제 숙박업을 매칭해주는 앱을 개발했죠. 그럼 이제 숙박업을 개발하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정말 숙박업에 대한 중개를 잘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호텔들이랑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내걸었던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창업가의 그 창업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에어비앤비 창업가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 호텔이 부킹이 끝난 거죠. 호텔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을 못 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나라에 호텔을 가는 게 아닌데 호텔이 예약이 끝났다고 내가 그 나라에 여행을 못 간다? 라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는 관점을 재해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창업가는 나는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짧은 경험을 갖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비워놓은 그런 집을 쓸 수 있으면 나는 그 나라에서 여행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UI가 설계되고 거기에 맞는 엔지니어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숙박업소들과 또는 이제 그런 계약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실제로 사업이 이제 구현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즉 지금 비선형 경제, 즉 기존의 우리 선배들이 기업을 하면서 성장시켰던 시대랑은 다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세상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가치예요. 소비하고 싶어하는 가치. 저희는 제품을 소비하거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담긴 가치가 있어요. 재미있는 예가 또 하나가 그 폴바셋과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백다방의 커피죠. 둘 다 커피예요. 폴바셋의 커피도 커피고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백다방의 커피도 커피인데 그 두 개의 커피가 경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폴바셋의 커피는 전략가들이 평가하기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컨슈머블 럭셔리 굿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폴바셋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요. 커피를 사 마시는 고객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가 그 커피를 대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럭셔리 굿즈, 그러니까 사치품을 제공해 주면서 뭔가를 존중하는 거죠. 그 가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홀바셋의 고급 커피를 사 마시는 가치를 소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백종원 씨의 커피를 보면 백다방 커피가 그러면 럭셔리 굿즈냐? 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커피를 마실 때는 부담이 없고 캐주얼하고 뭐 가격 대비 뭐 양도 많이 주시고 뭐 마시다가 좀 덜 마셔서 남아도 버려도 뭐 심리적 부담이 좀 덜 되고. 그러니까 폴바셋이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비하기 원하는 가치의 세계와 백종원 씨가 만들어서 파는 커피가 팔려서 소비되길 원하는 가치 체계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는 경쟁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세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가치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나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우리의 어떤 관점의 설계가 필요해요. 그게 되고 나면 그 가치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고객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슈퍼비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설계를 해요.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가치를 계속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해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환경의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다가 제안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설계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제품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결정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재해석하면서 그 재해석된 대로 사업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으로 만약에 창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세상을 저희가 재해석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거나 트렌디한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요. 동시에 그 가치를 어떻게 경험하게 만들지가 저희가 얘기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내려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설계해서 이 구조를 갖고 시장에 들어가서 기존의 선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비선형 경제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강의 시간 주어진 것 중에 나머지 20분 정도를 할애해서 슈퍼빈이 창업한 지 5년 만에 저희가 1,000억 밸류가 넘어갔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비교를 해드렸던 이유가 창업한 지 5년 만에 1,000억 기업 가치를 통과하는 제조 기반의 회사나 서비스 기반의 회사가 흔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환경 쪽은 더 드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슈퍼비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고객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제시한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는 환경을 해석해요. 환경. 쓰레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쓰레기가 주어지는데 그 엄청난 쓰레기는 저희들이 덜 버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희는 도시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밀집돼서 거주하는 이상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폐기물은 이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제 인자가 된 거죠. 슈퍼빈이 보는 환경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생각할 때 푸른 하늘, 녹색 초원, 거기를 뛰어노는 막 사자와 뭐 기린 뭐 이런 거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슈퍼빈은 환경을 해석할 때 산업혁명 그때부터 정말 인간은 어마무시하게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극한의 편리함과 극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게 더군다나 밀집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의 풍요로움과 저희의 편안함을 희생하니까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바트로스라는 영상인데요. 이 알바트로스가 새 중에 가장 멀리 나는 새래요. 그래서 알바트로스의 주요 서식지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남태평양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Come with me on a journey through the eye of beauty. Across an ocean of grief. And beyond. 실제로 이제 그 슈퍼빈이 해석하는 환경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그렇게 상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풍요롭고 인간이 편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 생태계로 흘러가고 그게 이제 이 지구를 공존하고 있는 다른 많은 생명들의 멸종을 유도하고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국내 대기업들 중에 또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 환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이게 인간에게도 유해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폐기물이 돌고 도는 게 결국 인간에게도 결국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슈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 쓰레기가 우리가 분리수거한다고 정말로 이게 재활용이 되나?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었죠. 처음엔 의심을 했어요. 정말 저게 재활용이 될까? Another environmental challenge South Korea is dealing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재활용품을 지자체나 업체들이 수거해 가지 않는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라는 사회적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뭐 재활용이 잘 되는데 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진 않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대한민국의 폐기물이 수거가 되지 않는지를 조사하러 들어왔어요. 물론 들어와서 슈퍼빈의 사례를 보고 저희 거를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 뒤쪽을 같이 보실게요. with is China's decision to ban plastic waste imports. NHK World's Kim Chan-ju looks at how officials are coping with the new trash dilemma. 이게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기반의 순환자원 회수 로봇이고요. Koreans doing their part for the environment. 여기서 카메라 비저닝 기능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선별합니다. The plastic bottles they pop into this machine will be recycled into synthetic cotton products. 그리고 기계 내부에서는 동일한 소재별로 다 나눠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고요. For each deposit, there is added incentive. Plastic put in means points that can be converted 그리고 이렇게 투입한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그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은행 계좌로 다 이체를 시켜드려요. to cash. But there's a problem.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a trash 옆에 보이고 있는 이 비닐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분리배출된 쓰레기예요. crisis. Mountains of plastics used to be shipped to China. 자, 분리배출된 게요. 수거 첫 단계부터 다 섞어가요.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의미가 없으시는 거죠. But Beijing decided to shut the door late last year. 그리고 이게 재활용돼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선별단이에요. That meant South Korea had to go back to burning some of its 전 세계에 분리수거라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재활용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밀봉된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리수거된 것들이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파봉하면서 일이 시작이 돼요. plastic waste. 재활용되는 걸 한 집어내요. S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et 지금 out to do 손이 못 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게 없어요. 분리배출해서 버린 것들이 재활용되지 않는 거예요. what they can to reduce and recycle. The government will promote such measures as using only colorless bottles for water. 그래서 이제 슈퍼비는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랑은 다르게 진짜로 재활용 프로세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맞죠?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버린 것들이 정말 다원화되는 거 맞죠? 에 대한 의심.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분리수거해서 버린 것이 재활용된다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저희가 사는 거죠. 저희는 그게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가치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이 가치는 나중에도 바뀔 수 있기는 하지만 슈퍼비는 쓰레기가 도움이 되고 재활용을 하는 행위가 불편하더라도 재미가 있도록 설계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UX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꼭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돼요. 경비 아저씨들이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또는 젊은 친구들이 함께 일을 해도 좋아요. 단 쓰레기가 도움이 되고 재활용에 참여하는 행위가 즐거우면 돼요. 그거를 이제 상품과 서비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체계를 먼저 설계를 하고 저희가 들어간 거는 사람을 그렇게 무한히 구할 수 없으니 디지털 디바이스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시킨다. 인공지능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 정말로 모아졌을 경우 돈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다 모아서 그게 많아졌다고 그게 재활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모여진 팔리는, 즉 시장에서 소비 가능한 재활용품이 다른 거로부터 오염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폐기물 회사들은 이런저런 폐기물들을 트럭 하나에다 다 넣어서 한 번에 가지만 만에 하나라도 페트병 플라스틱이라도 제대로 재활용을 하려면 그게 다른 거랑 섞이거나 다른 폐기물로부터 오염되는 거를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체 물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체 물류를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기업 케미컬 회사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돈을 주고 사세요. 그것도 비싸게. 그러니까 쓰레기가 정말 돈이 된 거죠. 그렇게 판매된 쓰레기를 보상을 받으면 우리 기계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현금으로 통장에다가 돈을 돌려드리는 그 구조까지 완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용자들은 저희 기계에다가 쓰레기를 넣을 때마다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도 없이 변형되고 피보팅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는 세상을 해석해낸 수법인만의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던 거예요. 쓰레기가 돈이 되는 프로세스를 찾아낸다. 그리고 재활용의 행위가 재미있도록 만들어낸다. 2017년에 저희가 창업한 지 한 3년 만에 4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이제 과천시에다 설치해서 시범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구미시나 이제 의성, 그 다음에 서울시 몇 군데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품 선별 저희 제품이 많이 팔렸는데 많이 팔리고 이제 사고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스타트업이 자기 제품과 자기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면 규모의 경제를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실험실 기반에서 또는 소규모로 했던 사업이 스케일이 커지면 이게 이제 제 그때 느낌은요 그냥 지옥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를 받아서 고장이나 오류가 나는 게 10건이었다면 90대, 100대를 팔고 나니까 그게 200, 300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2019년에 누적으로 90대를 팔게 되고 그게 상반기 실적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영업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투자 자금으로 이 제품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많이 만들어도 덜 문제가 생기도록.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고 이제 올해 2020년 1, 4분기 지나고 2, 4분기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연말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쓰시면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없어서 마지막엔 좀 성장 동력이 현재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 쓰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까지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기계는, 이 제품은 슈퍼빈이 환경을 재해석해서 만든 가치를 사용자들이나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마중물이라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는 전국에 한 160대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또 피보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품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쓰레기를 한번 다 보자. 왜냐하면 정말 재활용을 잘하려면 전체 쓰레기를 다 공부를 하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버려지던 것들 중에 어떤 숨어있는 가치가 있는 쓰레기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또 센서로 연결하고 디지털 장비로 연결하고 정 안 되면 사람 손으로라도 그
쓰레기들 중에 자원화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이제 어떤 순환 자원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부산 EDC 그 스마트 시티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이제 첫 입주 지역인 스마트 빌리지에 저희들 제품이 이제 전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전체 폐기물을 관리하는 큰 프로젝트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연말에 이제 완성이고요. 그때 가면 단순한 재활용품뿐만이 아니라 전체 폐기물을 이제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들을 선별해내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슈퍼빈이 한 5년 되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200억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가치 1000억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야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아, 슈퍼빈의 사업 모델은 뭐지? 아, 위쪽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선형 경제가 롯데케미컬이나 GS칼텍스나 SK케미컬이 플라스틱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사서 쓰고, 그게 폐기되면 폐기된 걸 업체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또 소각 매립을 하는데, 이렇게 바라보던 선배들의 관점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그 사이에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빼내고, 그 빼내는 정보를 디지털 정보 기반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물류와 가공을 해서 다시 케미컬 회사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하자. 이렇게 만드는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의 관점을 설계해서 그걸 사업화하자라고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수 측면에서는 네프론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기술도 있지만,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협업하거나 NGO들이랑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깨끗한 그런 플라스틱 병이나 캔이나 이런 재활용 가치가 높은 소비재 포장재를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물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 슈퍼빈이 운영하는 슈퍼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순환자원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담아서 저희 순환자원 창고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자원 창고는 저희의 이게 지금 이번에 저희가 200억 투자받은 마지막 저희의 이제 노력인데요. 저희가 모은 폐기물을 모아서 그거를 케미컬 회사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고순도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직접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배 재활용 업체나 폐기물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회수도 굉장히 적게 쓰고 화학적 공정도 최소화시켜서 깨끗한 폐기물, 깨끗하게 모여지는 순환자원, 재활용품을 안전하게 이송시켜서 그거를 소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천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제공하는 것까지가 슈퍼빈이 가져가는 사업 모델의 마지막 도전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200억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버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선배 재활용 업체들이 세척하고 화학적으로 클리닝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소재예요. 이것도 시장이 있어요. 이것들이 쓰여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든 플레이크예요. 이거를 이제 펩시가 구매하고 싶어 하고 나이키나 또는 이제 롯데케미컬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섬유로도 박사시켜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필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제 사업적으로 완성해가는 게 슈퍼빈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시 안에 쓰레기가 돈이 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 철캔 중심이지만 그런 범위를 계속 확대시켜가고 그런 범위를 확대시켜가는데 로보틱스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지구 생태계에 있는 다른 생명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 기업들이랑 우리 스타트업이 좀 닮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돈보다 돈에 앞서는 이 사업을 하는 가치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빠인데 이 누군가의 아빠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어른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고요.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 지구 생태계는 인간의 것이 아니더라. 많은 생명들이랑 공존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존해 준 상태에서 다음 세대에 이거를 넘겨줄 수 있는데 정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나는 좋은 어른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생명들의 어떤 그 생존을 위협하는 인간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대량으로 이제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는 인간의 저희의 이제 쓰레기들 이런 거를 이제 막고 싶은 욕심에 그거를 자원하는 이제 프로세스까지 사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게 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로 서비스를 하면서 NGO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러면서 자본가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들의 돈이 우리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하는데 뭔가 기여하는 그 사업을 이제 이끌고 있는 회사의 이야기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가장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으로 뭘 이뤄가고 싶고 그런데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결국은 선배 기업들이랑은 다르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뭐 되게 유행받는 주목받는 서비스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소비하고 싶어하는 가치를 선택했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보고 그걸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걸 또 피보팅하고 그래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가치랑 최대한 연동이 되도록 만들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팀을 이제 만들면서 저희는 5년이라는 지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동료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은 정말 돈에 앞서는 가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귀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발굴해서 그 하나하나가 연동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사업 모델로 우리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편하고 풍요롭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힘을 합했으면 해서 오늘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보이시진 않지만 박수 한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도 글 올려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비디오를 조금 켜셔도 되고요. 비디오 켜신 분들은 좀 켜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채팅방 이제 조금 원활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해졌습니다, 대표님. 네. 특히 초창기에 그 알바트로스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미간도 팍 찌푸러지고 그 새가 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재활용이 되지 않았던 플라스틱류를 먹게 된다라는 게 조금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다른 대표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더 나름대로 재활용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물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물병이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거 뜯어가지고 비닐에 넣고 플라스틱에도 넣고 해요. 나름 열심히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지금 질문 주시는 게 많은 제품들이 있을 테고 또 스타트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데 왜 슈퍼빈이 재활용품 시장을 선택했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 말씀 좀 죄송한데 지금 그 음속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자판 치신다고 지금 자판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대표님 저한테 호스트 넘겨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호스트를 넘기기 위해서 아까 참가자 뭐를 네, 누르자. 맞아요. 네네네네. 참가자를 누르면 Alt U를 누르면 네, 아까 오른쪽을 누르고 네. 근데 안 떠요 아까처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 그냥 음성어 처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저희 호스트를 질문 있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왜 재활용품 시장을 선택했는지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환경론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5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데 창업을 한다면 저 사실 그 창업하기 전에 철강회사 CEO를 한 5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한 5천억 이상 규모의 그 철강회사 CEO를 한 5년 했었는데 모든 순간의 매 의사결정이 저한테 사실 선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면서 사실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파이니스트한 오브제, 예술 작품은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과 시장과 고객과 규제를 다 부딪히는 굉장히 정교한 예술 작품이에요.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꾸준히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제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환경보다는 일단 무언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푸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약간 그 아재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막 이렇게 트렌디한 거를 쫓아가기는 너무 벅차고 나이도 좀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꾸준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풀려고 묻던 비니 좀 살아온 맷집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됐던 거였고요. 특히 환경은 이제 들어가서 보면서 생각보다 제가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 네프론이라는 거를 몇 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을 때만 해도 저는 환경에 대한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 없었어요. 대활용품을 보상해주는 정도였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으니까 식생 혹시 없어요? 구미시에 계시던 그 환경과 계장님이 저를 재활용 선별장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아수라 지옥을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지옥이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있는 대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정말 쓰레기 박사는 아니고 이제 쓰레기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창업가한테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옳다고 믿는 소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찾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거기에 이렇게 더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의 소명감,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죠. 아, 좋습니다. 답변을 되게 길고 또 아주 세심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들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 질문들을 조금 간추려서 우리 대표님이랑 조금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사실은요, 모든 창업가들은 다 이제 사명감도 느끼고 소위 말하면 뭐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뭔가 마음에 불끈불끈 있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정이 펀드죠. 자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면 이거를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환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는데 초기에 수익이 없었을 때 그 시기는 어떻게 버티셨는지 연장해서 혹은 처음으로 투자를 받았던 혹시 기억은 있는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던 시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여기 투자자들도 들어와야 되시겠지만 투자자는 누구를 보고 투자하냐면 자기 돈을 얼마나 갖다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갖다 넣었냐 이거를 잘 불려줄지, 잘 불려줄지. 아니, 불려준다기보다 그냥 속된말 시점으로 얼마나 자기 돈을 꼬라다 박았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꼬라다 박았는데 10억 넣어달라고 그러면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사업할 때 돈이 없던 시절에는 강의를 많이 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그 당시에 제 강의료가 1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아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부럽습니다. 그때는 이제 15만 원씩 받으면서 모은 돈으로 직원들 급여도 주고 운영비도 내고 지인들 돈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 아파트도 저당 잡혀서 대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누적이 되면 투자자들이 볼 때 어느 단계까지 오면 그 정도로 배팅을 했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의 그 투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올인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투자자를 설득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돈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부모님 집까지도 여전히 지금 담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못 해드렸어요. 200억 투자 받았다고 제가 그거 현금 유출해가지고 갚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아직도 그게 안 돼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그런 증거가 됐었고요. 그게 레퍼런스가 돼요. 그리고 시리즈 A 투자 받을 때는 이제 휴맥스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았는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월급이 못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SK텔레콤에서 하는 뭐 공모대회 나가가지고 막 우승해서 또 2천만 원 받은 거 막 이런 거 그래갖고 하루하루 살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개발자여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소송도 되게 많아요. 제가 개발 우주주문도 문제가 생긴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호사 비용을 못 내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미리 보기 창 이메일이 뚱 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잘렸는데 근데 휴맥스에서 그 팀장님이 보내준 거죠. 대표님 죽음나무를 완료하여 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울고 막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건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 A를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지금은 뭐 시리즈 B 투자 받을 때는 A만큼 행복하거나 감격하진 않았어요. 라인이야?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호스트분 제외하고 게스트분들은 좀 소리를 라인 같은 거 듣는 거. 네, 아이폰 X님이 계속 말하시고 계시는데 라인 지금 너무 좋은데 느낌이. 그쵸, 강의 좋죠. 네, 일단은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스트가 저희 우리 대표님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거 찾았어요. 코리아 스타트업 찾았으면은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스태프분한테 근데 처음에 좀 좋았는데 호스트를 바꿔주세요. 괜찮아. 단맛도 많이 나고. 이거 내일 되면 단맛 더 올라오고 모레 되면 더 올라오고. 호스트. 지금 이걸로 먼저 드릴게요. 수업 때. 이거 잡혔습니다. 라인이야? 네, 스태프분 좀 요거 신경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자, 박재병님, 저희가 스태프분한테 요거 호스트 넘겨서 이제는 소리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초창기에 이렇게 조금씩 투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제품, 시제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프론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세상에 발을 내디뎠는데 슈퍼비디라는 이름, 네프론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을 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회사 이름은 이제 저 처음 창업했을 때 같이 창업했던 친구들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사업을 할 거니까 빈을 일단 놓고 근데 그게 이제 김정빈 제 창업가의 빈자랑 이제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슈퍼를 넣을 거냐 스마일을 넣을 거냐 뭐 막 이런 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결정해서 이제 선물하듯이 줬던 이름이었고요. 네프론은 나오기 직전에 네프론이라는 의미는 콩팥에 있는 그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최소의 그 조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그쪽에 이제 지식이 있는 친구가 네프론이라는 이름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또 선물 받듯이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사실은 스타트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김정빈 대표님은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그리고 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름까지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지인분들이 많게 됐나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이름을 지어줬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지금은 그 회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감이 빈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했던 좋은 친구가 5년 후에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니까 끝까지 함께 가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드물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은 회사에 모일 수 있는 좋은 사람과 그 회사가 시리즈 A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토타입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시리즈 B를 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본가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고 시장이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래서 보낼 때 굉장히 잘 보내야 되고 받을 때 이제 사람을 잘 모셔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은 사람을 뽑는 데에 대한 안목도 계속해서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스타트업 그리고 또 이런 IR 피칭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에 나왔을 때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은 하이메디의 이정주님 되게 질문이 그 투자자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대표님한테 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이 퀄리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는 아까 창업 스토리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슈퍼빈, 지금 이 네프론이 과연 다른 글로벌한 회사에는 이런 유사한 제품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우리와의 차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네요. 비슷한 제품이 유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바코드 기반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은 아니고 기능적으로는 같은데 이제 그걸 소화해내는 기술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절대로 인공지능이 바코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그 시장에서 붙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회사를 경쟁자로 치지 않는 이유가 그 회사는 노르웨이 상장사거든요. 매출이 뭐 1조 이상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그 제품만 팔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네프론을 팔고 저희가 그 네프론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프론을 직접 메인테인하고 클리닝해주고 그 안에 있는 순환자원을 추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물류를 태워서 창고까지 올리죠. 이 뒷단의 폐기물의 유통을 갖고 있는 제조회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밸류체인이 한 3구간이 되는데 각 구간별로의 경쟁자는 있지만 이 구간을 통합해서 저희 방식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붙는 경쟁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의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861-8548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은 음식물 포장 용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음식물에 묻어있는 음식물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것도 혹시 네프론이 처리 가능한가요? 네프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네프론은 생각보다 되게 정교해요. 어느 정도로 정교하냐면 페트병 안에 있는 담배꽁초도 찾아내요. 그래서 페트병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것도 안 받을래 라고 판단하도록 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직 공장을 못 지었는데 그 폐기물을 가공해서 소재를 만드는 공장을 저희가 아직 못 만들었는데 지금 기존의 공장들은 그 안에 담배가 가득 찼건 깨끗한 페트병이건 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재활용 프로세스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이 묻었건 안 묻었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에서는 저희가 그 공장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모은 거의 많은 부분을 기존의 고물상들이나 중간 그 폐기물 가공회사에 팔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에프론이 인지하고 있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선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보와 분석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묻은 거는 저희는 일단 받아요. 그런데 그게 고부가 가치는 안 돼요. 아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물의 기름은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폴리의 업사이클링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하. 그래서 질문을 주셨길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되게 저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 또 다른 또 치명적인 또 음식의 기름까지도 알게 되는 오늘 제대로 조금 공부를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토크 콘서트를 많이는 해봤지만 이 음식물 폐기 혹은 또 뭐 재활용에 대한 이런 아이템은 되게 조금 처음 해봐서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재밌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슈퍼빈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 쓰는 구조가 맞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팔고 있는 네프론이 꽤 비싸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매출 이익이 나고요. 매출 이익은 나지만 그 매출 이익의 총량이 지금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네프론을 설치하는 조건이, 판매하는 조건이 네프론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 위탁 계약을 따로 또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 대당 월 30만 원의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걸고 있는 이 승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폐기물로 고부가치 소재를 만든다. 지금 저희가 만들 때 모으는 폐기물을 고물상에다 팔 때 페트병 기준으로 키로당 100원을 받아요. 1kg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소재를 만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플라스틱의 소재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키로당 1,5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프론들이 깔려서 가져가야 되는 역할은 향후에는 이제 양질의 폐기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벌크로 모아지면 저희가 연간 2만 톤, 4만 톤 공장에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리사이클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사실은 저희 참가자분들. 근데 너무 길게 지금 한 분이 작성해 주셔가지고 혹시 대표님 채팅창이 열려져 있으신가요? 네네, 열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시에 딱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요분 거 봐서 읽고 답변 드리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분리수거를 하면 돈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더 큰 것 같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일상에 당장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사실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 관점들이 무뎌지지 않고 일상에 깊게 파고 들어갈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시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맞아요. 저 그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슈퍼빈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혹시라도 네이버 같은 데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쓰레기 마트, 쓰레기 미술관, 쓰레기 카페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폐기물로 녹는 즐거움이나 예쁨을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스타트업이 이렇게 용을 쓰는 것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냐면 좀 부족하거나 불편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풍요롭기보다는 좀 부족해도 괜찮고 더 편안하기보다는 좀 불편해도 이런 행동과 그런 우리의 소비 형태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멋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의 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행동하고 판단하면 어떨까 뭐 이런 그런 부탁이 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뭐 에코백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흔한 일상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에코백을 메고 또 장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아진 거 보면은 확실히 조금 환경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이 코로나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김정민 대표님께서는 또 멀리 서울에서 이렇게 줌으로 함께 뵐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자주 많이 부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네.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0분 강의해 주셨고 20분 동안 아주 농도 짙은 질문들을 오갔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특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한번 개최해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굿밤 되세요. 맛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